안녕하세요 여러분, 올리비아입니다. 최근에 인바디를 듣는데 체지방이 8kg까지 빠졌고 근육량은 23.5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추구하는 추구미는 슬림 탄탄이에요. 그래서 무작정 마른 것보다는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체지방을 낮게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신 것처럼 무작정 굶고 뭐 계란 2개씩만 먹고 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근육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또 체지방을 낮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침에 존투 운동하기입니다. 여러분 요새 존투 운동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옛날 비디오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존투 운동은 심박수의 약 60에서 70%로 운동하는 것을 말해요. 존투 운동을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씩 해주는데요. 그 운동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테니스 서브 연습을 할 때도 있고, 안 그러면은 스텝볼 탈 때도 있고, 안 그러면 줄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날 나의 컨디션과 기분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운동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애플워치에 존2 세팅을 해놓거든요. 애플워치를 켜놓고 운동을 하면은 제 심박수가 어느 존에 있는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존에 맞춰서 내가 존2에서 잘 운동하고 있으면 그 강도를 유지하고, 만약에 심박수가 조금 떨어졌다 그러면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더 열심히 운동하고, 그리고 그게 심박수가 더 너무 높이 올라갔다 싶으면은 이제 조금 강도를 낮춰서 조절을 하면서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포인트는 뭔가 너무 힘든 운동을 아침부터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마음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마인드셋을 완전히 바꾸는데, 운동을 해야지가 아니라 밤새 누워있던 나의 몸에게 순환을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공복 운동이 되게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아빠가 아프고 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알기 시작하니까 내 몸이 순환이 잘 되도록 더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운동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운동하는 시간이 되게 감사하고 내 몸한테도 되게 고맙게 느껴져서 제 몸을 더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운동도 되게 더 긍정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더라고요. 이 존투 운동이 되게 효과적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리서치가 나왔는데요. Journal of Physiology에 따르면 존투 트레이닝은 미토콘드리아 밀도를 높이고 지방 연소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또한 하버드 헬스에서는 존투 강도의 유산소 운동이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비율을 높여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존투 운동을 아침 일찍 공복에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뭔가 아침에 운동을 하면은 하루를 되게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운동하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저의 뭔가 애티튜드도 조금 더 달라지는 그런 다른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저는 이렇게 존투 운동을 꼭꼭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력 운동을 주 3회 해주는 건데요. 저한테는 그 근육량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주 3회 해주고 있는데 월, 수, 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엔 하체, 수요일에는 상체, 금요일엔 하체를 하는데, 저는 주 1회에는 헬스장에서 굉장히 저에게 무거운 무게로 하체 운동을 해요. 특히 글루트 부분을 하는데, 왜냐면 하체는 확실히 근육을 키우려면 과부하가 걸려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체를 저는 조금 더 튼튼하게 하고 싶어서 하체 운동할 때는 큰 좀 무거운 무게를 들고 하는 편이에요. 주 1회에는 그렇게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주 3회는 제가 바레라는 운동을 해요. 제가 바레를 티칭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 월, 수, 금에 바레를 티칭하는데, 저도 바레 클래스를 할 때 저도 같이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퀀스를 짤 때도 월요일 클래스는 하체 위주 클래스, 수요일은 상체 위주 클래스, 그리고 금요일에는 하체 위주 클래스를 짜는데요.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바꾼 방식이라고 하면은 동작을 짤 때 상체와 하체가 동시에 되는 운동을 좀 배제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복합 관절 운동이라 그러죠. 동시에 여러 가지 관절을 이용하는 그런 운동을 말하는데요. 사실 이 운동들이 되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리고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은 그 동작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게 집중도가 분산되기 때문에 오히려 근육의 자극은 좀 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루틴의 핵심은 강도 조절과 회복 밸런스예요. 주 5회, 6회
이렇게 과하게 운동하지 않고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 1회 유산소를 좀 강도 있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까 말한 그 존투 운동 아침에 30분 딱 그 정도 해주고 있어요. Journal of Sports Science에 따르면 부위별 근력 운동은 전신 운동보다 근육 성장과 체지방 감소에 더 효과적이고요. 또한 Strength and Conditioning Journal에서는 적절한 회복 주기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히 여자분들은 매일매일 운동 안 하셔도 되고 회복하는 시간을 루틴에 넣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많은 분들이 그 뭐 발에 해가지고 뭐 근육이 만들어지겠어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는데요. 제가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정말 웨이트를 주 1회만 하고 다 발에로만 운동을 해봤거든요. 제가 짠 시퀀트들로. 근데 정말 근육이 1.8kg이나 늘었어요. 물론 식단이랑 같이 병행해서 한 것도 있지만 발에도 웨이트 밴드라든지 덤벨 같은 것도 적절히 사용하시면은 근육이 정말 땅땅해지고 근육 느는 게 정말 몸에 느껴져서 만약에 혼자 하는 웨이트가 조금 별로다 재미가 없으시다 하는 분들은 근처에 있는 바레 스튜디오 가셔서 꼭 한번 운동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안 그럼 제 클래스에 오셔도 돼요. 제 바레 클래스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DM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세 번째는 나에게 맞는 단백질과 탄수화물 양 설정하기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체지방 감량의 80%는 식단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뭐 건강하니까 괜찮아 하면서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뭐 사과라든지 바나나라든지 뭐 이렇게 야금야금 먹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체지방을 감소하는데 되게 방해가 되었더라고요. 지금 살펴보니까. 그런 포뮬러가 있어요. 이거 캡처하셔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매크로 양을 설정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계산하기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캡처하신 다음에 이 캡처한 분을 가지고 챗 GPT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요. 나의 목표 체중은 뭐 48kg이고 이 이미지에 근거해서 내가 먹여야 할 탄수화물 양과 단백질 양을 알려줘. 이렇게 한번 챗 GPT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하루에 얼만큼 먹어야 할지를 챗 GPT가 되게 잘 알려주거든요. 제가 원하는 결과에 따르려면 저는 하루에 단백질을 100g 정도 먹어야 되고 탄수화물은 60g 정도 먹어야 돼요. 근데 이게 단백질 100g 먹기가 꽤 힘들어요. 특히 저는 고기를 안 먹어가지고 하루 종일 되게 부지런하게 잘 챙겨 먹어야지 단백질 100g을 잘 채울 수 있더라고요. 그걸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 그런 걸 좀 트래킹하면서 먹고 있어요. 제가 요새 식단을 되게 잘 챙기려고 하는데 이때 제가 사용하는 툴이 필라이즈 앱이에요. 필라이즈 앱에서 제가 하루 종일 먹는 것을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근데 이 필라이즈 앱이 되게 좋은 게 제가 음식량을 딱 입력을 하면 거기에 탄수화물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뭐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런 걸 되게 잘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먹는 매크로 양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편리해요. 그리고 이게 맨날 먹을 때마다 트래킹하니까 너무 귀찮지 않나 싶은데 저는 오히려 이게 조금 중독이 돼가지고 게임처럼 되게 재밌더라고요. AI가 피드백을 주는 게 있는데 그 피드백도 너무 재밌고 이렇게 트래킹하는 습관을 갖다 보니까 내가 오늘 뭐 예를 들어 탄수화물을 60g밖에 못 먹는데 이때 내가 어떻게 탄수화물을 더 맛있고 나에게 맞는 식단으로 먹을 수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먹는 습관도 조금 더 그냥 막 먹는 게 아니라 되게 마인드풀하게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생활 습관은 하루 만보 걷기입니다. 이 하루 만보 걷기를 운동하는 것보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니트라 그러죠. 비운동 활동 대사량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만보 걷기예요. 하루 중 대부분을 앉아있는 우리에게는 걷기 운동이 순환과 림프 흐름을 개선하기 때문에 염증 개선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만보를 한 번에 걸으려면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조금 걷고 뭐 점심에 조금 걷고 저녁에 조금 걷고 이렇게 해가지고 throughout the day 이걸 breakdown 해가지고 조금씩 걷는 것을 추천드려요. 특히 제가 아까 월수금은 근력 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때는 추가로 20분을 더 걸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내가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 화목이나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그때 저는 더 많이 걸어주려고 노력해요. 특히 40분짜리 뭐 산책을 간다든지, 안 그러면 친구들이랑 쇼핑 약속을 잡는데 카페에서 그냥 수다 떠는 게 아니라 우리 뭐 공원 같이 가자. 안 그럼 차라리 뭐 백화점을 가서 아이 쇼핑하면서 뭐 계속 돌아다니자 하는 식으로 어떻게든 생활에서 많이 움직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만보 채우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리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차 타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걸어 다니려고 하고요. 일부러 걸을 만한 익스큐즈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뭐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는데 뭐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탄다든지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꿔나가면서 하루 만보를 채우면은 그만큼 더 몸도 순환도 잘 되고 칼로리도 200에서 300칼로리를 되게 쉽게 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 병행하시면서 만보 걷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어떻게 체지방을 8kg까지 낮추고 그리고 근육량을 23.5까지 올렸는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존투 유산소로 지방 연소 효율 높이기. 두 번째, 분할 근력 운동으로 근육 유지하기. 세 번째, 단백질과 탄수화물 밸런스로 식단 설계하기. 두 번째, 먹은 것을 기록해보기.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루에 만보 걷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5가지 변화를 하긴 힘드니까 하나씩 자기 생활 패턴을 바꿔보세요. 그분들도 되게 건강하고 예쁘고 탄탄한 몸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저도 제대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도 이제 ING거든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저랑 여러분들이랑 같이 운동하고 같이 잘 챙겨 먹으면서 예쁘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